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미국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45만 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는 8만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간 며칠 동안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뒤쪽에 나중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먼저 보면은, 근데 사실 뉴욕 먼저가 아니라 지금 일리노이가 제일 심각해요. 일리노이가 물론 전체 확진자는 뉴욕이 35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하루 확진자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나오거든요. 엊그저께는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에서는 테스트 숫자가 늘었다. 그리고 병원도 병동이 좀 여유가 있나 봐요. 산소 호흡기라든지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증상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바로바로 테스트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받는 숫자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엔 좀 괴리가 있는 건 맞죠. 그럼 뭐 테스트 안 받으면 확진자가 뭐 낮추는 거냐, 숫자가 중요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리노이는 3,239명, 지난 24시간 동안 늘은 숫자입니다. 사망자 수도 136명이고요. 그리고 매사추세츠가 하루 사망자 숫자가 제일 높아요. 167명. 오히려 뉴욕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8개 주, 거의 모든 주예요,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늦게 경제 활동 재개한다, 다음 주부터 이걸 발표했고요. 사실 위스콘신의 그 민주당 주지사는 한 2주 정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 법원에서 이게 연장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가지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 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주에 자택 대기를 굳이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확 늘었대요. 주에서 자택 대기령을 내리든 말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방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견이 너무 일치가 안 되고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포자기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스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10% 정도 늘었대요. 그러니까 자택 대기를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 50개 주죠. 그 중에 24개 주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 추세, 그리고 17개 주는 비슷비슷한 상황, 9개 주, 그리고 9개 주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주 같은 경우는 텍사스, 테네시, 엘라바마,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켄터키고요. 가디언 뉴스에서는 증하고 있는 그 주 말고 시리를 보면은 테네시주에 내시빌 있고요. 캔자스주에 가든시리, 위스컨주에 러신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텍사스주에 에머릴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지금 급증하고 있대요. 특히 켄터키의 센트럴 시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주에 비해서 6배, 7배가 확진자가 여기 늘었다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집에 이제 계속 자택 대기를 하고 비즈니스 이제 클로즈 해놓고 셧다운 해놓고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좀 해이해진 것도 맞고, 이게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어쩌다 저쩌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벌써 막 3달째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우리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특별한 셧다운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강조했던 것들은 사람들과의 거리, 뭐 마스크,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미국에서도 할 것 같아요. 실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백화점들이 파산하고 뭐 넓게 안 보고 그냥 좁게, 이 지역 시카고에서만 봐도 여기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식당 중에 하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파산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돈 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계속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또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동부 지역에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참 미국에서 제조업이 흥할 때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뭐 독일, 그리고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제조업들이 막 하면서 이 지역이 완전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금융 이쪽으로 가면서 대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아있던 이 지역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흥했던 그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뭐 미시간,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일리노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선거할 때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하겠다. 이런 지역들이 또 특징이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엄청 지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당선됐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공화당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특히나 오하이오 같은 지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꽤 많은 지금 실직자가 나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게 다 어디로 가냐, 그 불만이 진짜 지금 현재 정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폴리티코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지역, 핫스팟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특히나 디트로이트 마찬가지고, 기사를 보면은 이런 데서 지금 생계가 위태위태하다. 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주들인데, 이 중에 19개 카운티에서는 2주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금 리오픈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파우치 박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우치 페이크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한다는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그 백인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당장 실직돼 있는 게 지금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트럼프는 다시 경제 활동을 계속 오픈하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힐러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맞붙으면서 최대 접전지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역이 이 러스트벨트 지역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쪽에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가 앨런타운이네요. 앨런타운. N95 마스크를 만들고 뭐 장갑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자, 여기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자, 민주당은 지금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이거 막 리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너네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올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계속 맞물려 있어가지고 얘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좀 볼게요. 자, USA Today입니다. 오늘자 내용인데, First close and last open.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얘기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문 닫고 가장 늦게 문을 여는 그런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빨리 셧다운을 했죠. 캘리포니아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다른 주에 비해서는. 제 얘기는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가 8월까지 폐쇄할 거다. 학교, 가을 학기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쇼핑센터, 뭐 사무실 같은 데도 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서점, 스포츠용품점, 꽃집, 뭐 옷가게, 뭐 대부분 소매점이죠. 이런 데서 커브사이드 픽업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긴 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가을 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인구 한 4천만 명 됩니다. 4천만 명 중에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7만 2,500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5번째로 많고요. 인구 10만 명당 183건.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보면은 33번째. 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주에 비해서는. 계속 얘기해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7명이 사망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주에 비해서, 자, 미국 전체에서 29위에 해당합니다. 이 주마다 너무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러든 말든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픈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오픈이 늦어지면은 이 분위기가, 계속 시위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서 각 주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묶어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뉴스에 보면 진짜 이런가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할증을 붙여요. 그 음식 같은 거 살 때 되면 이거 추가 요금을 붙인대요. 이런 식당,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배달, 포장 이런 픽업하는 거, 이런 것만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육류나 이런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코로나19 할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수증에 이렇게 써서 몇 퍼센트 이상 받는데요. 음식값에 한 5%를 붙여가지고 나가는 그런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이지만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4월 달에 식료품 인상이 2.6%래요.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게 46년 만에 최대치래요. 자, 계란이 16% 증가했고, 이거는 저도 좀 동감. 왜냐면 계란값 올랐더라고요.
소고기값 3.7%, 돼지고기 3%, 빵도 3.7% 모두 올랐대요. 특히나 이거 보고 계시는 혹시 주부님들 계시면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뭐가 조금 올랐어요. 예,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이게 아무리 도매로 가져오든 어떻게 가져오든 원가는 오르니까 이거를 재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식당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고 거기다가 이제 할증을 붙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폭스뉴스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요, 미시간에도 그렇고 테네시에도 그렇대요. 고객들은 다 싫어하는데 당연하죠. 돈 많이 내고 누가 가져가겠어요. 어떤 고객들은 또 이해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한 달 전쯤에 뭐 툴을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게 인터넷 관련된 툴에 뭐 선을 좀 만드느라 잘못 사가지고 근데 까먹고 있다가 이걸 리턴해야지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보통 그게 팔리스가 한 15일인가 그러거든요. 15일 이내 영수증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리턴 팔리시가 더 익스텐드 된다고 거기서 조그만하게 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었는데 갔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리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네.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뭐 사가지고 리턴을 해야 된다. 그럼 보통 때보다 좀 더 이게 깁니다. 지역마다 틀려있지만 시카고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뉴스 보기 전에 제가 그동안 못 올린 이유가, 영상을 사실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렸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제목을 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올린 영상에 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제목을 쓰면은 그건 아예 제가 수익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제목을 쓰면은 바로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수익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바디슬램 한다고 그 사람 내리쳤어요.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누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가지고 다른 뉴스도 그런 걸 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어저께인가 확인해 보니까 SBS도 그걸 내보냈더라고요. 제가 내보내고 한 이틀 뒤인가?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 영상은 노란 딱지가 아니라 그냥 삭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 이게 왜 삭제됐을까? 그냥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공포감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영상을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좀 안 올렸어. 뭘 올려도 막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올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잘리더라도 바로 잘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올리면 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은 올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부터 다시 찍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 미국 시간으로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부터 시카고부터 LA까지 해가지고 로드트립을 가려고 해요. 루트 66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그런 길이 있거든요. 미국의 첫 그 대륙 횡단 길인데, 미국에서는 여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트 66이라고 노래도 너무 많고 그거에 관련된, 지금은 원래 66번 도로 위에 뭐 고속도로도 새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온전히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가다 보면 계속 도로가 나와요. 66번 도로가 났다가 없어졌다 막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좀 정확하게 여행은 아니고 저희가 가면서 좀 영상을 찍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올 말 내년 이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여행사 대표님과 저희 쪽이랑 좀 연관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있어서 좀 그거를 진행하려고 해요. 남자 셋이서 갈 건데, 문제는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 오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안전상의 그런 건강하게 갔다 오기 위해서 저희가 호텔이나 이런 숙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식당도 어차피 다 문 닫았으니까 식당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샤워하는 그런 부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해요. 5일에서 6일 정도 생각해가지고 뭐 여러 대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고화질의 영상을 좀 찍고 오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대부분 집에 많이 계실 테니까 저희가 거의 24시간 라이브로 그냥 풀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루트 66을 찾아보세요. 그게 어딘지. 이게 시카고에서 LA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장 빠른 고속도로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좀 밑에 쪽으로 텍사스를 살짝 거쳐서 가는 길이 있어요. 루트 66을 따라가지고 그런 영상을, 멋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고 오려고 해요. 여행의 목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촬영의 목적으로 가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이브로 계속 틀어놓은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 집에서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일이지만, 저희는 일로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행할 수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이런 뉴스 관련된 거, 미국 코로나 얘기, 지역 여행 얘기, 진짜 여행 전문가 같이 가시거든요. 그런 어느 지역의 여행이 좋다, 지금 여행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떤지 뉴스 막 뒤져가면서 막 또 얘기도 해드리고, 올해 선거 정치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 사는 얘기부터 해서 여러분들 사는 얘기도 서로 쉐어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일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좀 계속 켜놓으려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통신이 두절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저희랑 같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구독자분들 아직 3,500명 정도 되시는 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뉴스는 최대한 많이 찾아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지 유튜버도 너무 많이 올려주시더라고. 저보다 말씀 훨씬 더 잘하시고 하니까 많이 보시고, 제 방송도 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자, 기사 좀 더 찾아가지고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Get your kicks on Route 66. Get your kicks on Route 66.